과거 뉴스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한 주간 네.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냈죠. 저는 요즘에 사실 많이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가 이제 건강 챙기기였는데 건강을 아주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 산책도 그래요?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고 있네요. 저는 벌써 반은 잃었어요. 네. 주식을 했는데 반을 이룬 게 아니라 잃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또 목표했던 걸 이루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N이거든요. 오. 네, 제가 오늘 N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벌써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 좀 이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진혁 선배의 목표는 이 프로그램이 뜨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재석이 되겠다. 딱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과거 속엔 또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2년 5월 4일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명동 암시장 같은 곳에서 불법으로 80만 달러를 모았다는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그 장영자라면 물방울 다이아의 그 주인으로 많이 알려졌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장영자는 당시 사채 시장의 큰손이었는데요. 그런데 자택에 3인조 강도가 들어서 한국에 하나밖에 없다는 3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를 도난당하면서 아주 세상이 떠들썩했었죠. 저 그 범인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바로 대도로 불렸던 조세영 씨잖아요. 그분이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들의 주 범죄는 어음 사기였습니다. 1981년 2월부터 82년 4월까지 그들은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 100여 곳에 사채를 빌려주고 채권의 2배에서 9배짜리 어음을 챙겼는데요. 이를 사채 시장에서 할인해 다시 사채를 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불렸습니다. 어음을 발행한 기업에는 부도 협박으로 추가 거래를 종용하면서 어음 액수를 불려나갔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유통시킨 어음 총액은 7,111억 원. 당시는 국립대학 등록금이 50만 원이 채 안 되던 때였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대학 등록금이 저 때보다 지금 한 8배 정도는 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몇 조 단위네요. 맞아요. 이 장영자 후폭풍으로 정계와 경제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파문이 몰아닥쳤는데 특히 경제계에 엄청난 파문이 일었었죠. 이 사건 때문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실명제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나오게 된 거구나. 그럼 이번에는 1899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899년 5월 4일 서울 장안이 온통 술렁였습니다. 이날 오후 3시 동대문과 흥화문 사이로 전기를 먹는 수레가 기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전차의 첫 선이었습니다. 전차는 미국인 사업가 콜브란이 고종에게 건의하면서 설치가 허락됐는데요. 궁에서 출제액의 반을 부담하기로 하고 첫 구간은 동대문에서 흥화문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장안 한복판에서 시속 8km로 들어온 전차는 대중교통의 혁명을 몰고 왔는데요. 이 전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나 인력거 네. 이런 게 이제 교통수단이었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서울 전차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보다도 먼저 개통됐으니까요. 인력거나 자전거도 있었지만 당연히 전차에 견줄 바는 아니었겠죠. 근데 시설이 궁금하거든요. 네, 40인승 2칸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유리창도 있었고요. 또 내부는 방과 마루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있을 거 다 있네. 네. 좋은데요? 전차는 개통 후 보름 동안 점검을 마친 뒤 20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는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땡땡땡땡 거리면서 운행한 전차는 어느 골목에서나 승객이 손만 들면 태워줬습니다. 요금은 5세 이하는 무료,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상등칸은 엽전 3전 오픈, 하등칸은 1전 오픈이었는데요. 당시의 쌀 1kg 가격이 약 4전인 점과 비교하면 요금은 그리 저렴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지에서 전차를 한번 타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은 2,170명에 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7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 5월 4일 미국 오하이오주 켄트 대학에서 학생 4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1970년 초 미국 대학가는 반전운동으로 들끓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에게 주 방위군들이 발포를 가했습니다. 10초 남짓한 짧은 시간에 60여 발의 실탄이 발사되자 남녀 학생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8명이 총상을 입었는데요. 아니 시위대한테 총을 쐈다니 뭐 시위대도 무장 시위대였나요? 충돌은 있었지만 그렇진 않았는데요. 주 방위군은 처음에 학생들이 돌을 던지며 저항하자 최루탄으로 쏴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최루가스가 주 방위군에게 불어오자 총검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다 갑자기 발포한 거죠. 아니 이 발포를 계기로 시위가 더 격화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당시 450개 대학이 문을 닫고 1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워싱턴 DC에 운집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진혁 씨, 매년 5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4일은 5월 5일의 전날이죠. 그것도 맞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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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 4일은요, 스타워즈 데이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영화 속 명대사인 May the Force be with you가 May the Force, 즉 5월 4일과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2011년부터 팬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기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2015년부터 디사 주최의 행사도 개최되고 있다고 하네요. 스타워즈 그 명대사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좀 있는데 I'm your father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959년 5월 4일은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 1회가 열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미 어워드는 1950년대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가 계획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1회 개최 이후 매년 봄 폭넓은 장르에서 총 43개 부분에 걸쳐서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 그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그래미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1958년 에밀 벌리너가 발명한 축음기 그라모폰의 이름을 따서 그래미상으로 결정한 거라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2021년 5월 4일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9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9쌍둥이요? 네. 9쌍둥이? 새 쌍둥이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9쌍둥이가 이제 배에서 나온 거죠. 와. 이전까지는 기네스 기록이 8쌍둥이가 최고였는데요. 모로코에서 아프리카 국적의 여성이 9명의 아기를 한꺼번에 출산하면서 세계 최대 출산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7명인 줄 알았는데 낳아보니 9명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면 초음파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야. 안 보이죠. 뒤에 이제 숨어 있다거나. 네, 형제들 사이에 끼겨 있는 거야. 끼겨 있거나.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역사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